뭐 서울시로 올라가고 막 복잡한 거 하지 말고 빨리빨리 해달라고 이제 거기 가서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지금도 말씀드리고 현 구청장님께도 우리가 얘기를 여러 번 했고, 또 부구청장님도 만나고 또 여러 번 만나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도 다 뵙고, 그 다음에 또 민주당 분들도 다 뵙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항상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얼마큼 그분들을 잘 이용할까. 솔직히 우리가 주민이고 우리가 유권자인데 그분들이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오셨길래 인사를 한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정치 성향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기로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 모아타운 저희가 이제 124569형 모아타운인데 이 설명회에서 이제 사회 및 그 모아타운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될 집행부를 맡고 있는 이민봉입니다. 저 얼굴 아시잖아요. 마이크 많이 잡아가지고 여러분 많이 뵌 분들이고 전부 제가 뭐 설명도 많이 드렸고, 그래서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리면 다 아실 텐데 이거 안 넘어갔지? 네. 안 되네 잘. 또 넘겨주세요. 네, 모아타운 저희 보시면 3천 가구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따가 저 치인장님께서 마스터 플랜을 다 놓고 설명을 쭉 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서 3천 가구가 되고 어떻게 돼 있고 가로주택을 어떻게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실 거고, 예, 이건 제가 넘기고, 예,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 그 모아타운이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설명회를 뭐 10여 차례 했으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모아타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소규모 재개발법을 오세훈 시장이 이름을 바꿔서 30년 가는 거 20년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공원 사업이라든지 이런데 뭐 시비하고 구비하고 다 해가지고 한 375억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발족시킨 그 재개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벌써 우리가 시작했을 때는 2년, 3년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허들이 많이 생기네요. 뭐 주민들 간에 또 이쪽으로 나뉘고 저쪽으로 나뉘었다가 또 이쪽으로 오셨다 절로 가고, 또 뭐 육구역은 신통을 올 한 해 하고, 또 행정도 서로 뭐 꼬이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21년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게 모아타운이고, 이 모아타운은 결국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모여서 모아주택이 되고 모아주택이 모여서 타운이 되는 건데, 그 법은 바뀌질 않아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법이 테두리 내에서 다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 한 거는 모아타운이고, 만약의 경우 시장이 바뀐다고 치면은 지금 정원호 시장이 후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착착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름이 바뀔 수 있는데,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건 결국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가지고 이 법으로 소규모로 가고 이걸 그럼 대규모로 키우는 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지 이건 변하지 않는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바뀔 거까지도 생각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지금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통합으로 가서 이 통합이 결국 모아타운이라고 똑같은 뭐기 때문에, 자, 시장이 유임이 되면 모아타운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갈 것이고, 시장이 유임이 안 되면은 이름은 바뀔 것 같습니다. 착착개발이라는 걸로. 그러면 거기에도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는 맞춰야 돼요. 근데 정원호 시장 후보가 하는 말이 뭐냐면 500세대에서 1000세대는 서울시 올리지 말고 그냥 구에서 알아서 하게끔 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훨씬 빨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그 법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행동에 맞춰서 움직이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두 가지 양동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아타운 우리 계속 얘기를 해보고 지금 4년째 똑같은 말을 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주민동의율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전부 연번동의세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2-4, 뭐 6-1, 그 다음에 6-2, 3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5-1, 2 신청했고, 5-1, 1-1, 2-2 다 신청을 했어요. 왜 다 신청을 해놨냐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조합 설립 동의서를 75% 받아서 조합이 설립이 돼 있으면 서울시든 구청이든 뭐 나라든 어떤 법으로 바뀌어도 건질 수가 없어요. 다 우리가 모아놓고 뜻에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겁니다. 6월 3일이면은
또 방향이 다 바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그대로 갈지. 그래서 거기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원래 모법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다 지금 동의서를 받고 지금도 받고 있고 많이 와서 써주셨고요. 그래서 뭐 12사구역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해공체육관에 대해서만 좀 남았는데 그거는 계속 풀고 있으니까 뭐 약간 보완이 떨어진 것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생활체육관이나 이쪽에서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부 합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겠다, 요거를 어떻게 하겠다 합의까지 다 했는데 집어넣는데 조금 뒤로 미루는 게 구청장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도부가 바뀌면 밑에서 조금 그게 좀 불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완 사항이 좀 떨어져서 미동의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뭐 원하는 대로 그래서 가면 되고, 어차피 재개발할 때 해공체육관이 들어오는 거는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올 거에 대해서 조금씩 그거만 이제 서로 설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실까요? 이거 왜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모아타운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을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설명도 여러 번 했고 뭐 방송에서도 떠들었고 여러 번들 했으니까 모아타운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게 뭔지 별로 그렇게 크게 궁금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마스터 플랜이 어떻게 됐냐, 이거는 이제 추진위원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을 쭉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지만은 뭐 약간의 작년에 분열이 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분열된 사람들과 우리들과 뭐 오랫동안 같이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그래서 어떤 게든 대화 창구가 열릴 거라고 보고, 근데 저희는 일관적으로 주장을 해온 대로 그대로 해서, 자, 부분에서 가는 거보다 다 아시잖아요. 통합해서 가는 게, 자, 1000세대 가는 거, 100세대 가는 거, 2000세대 가는 거, 3000세대 가는 거, 공사비 자체가 다릅니다. 그럼 공사비가 내려가면 뭐가 내려가? 내 분담금이 주는 거예요. 내 분담금이 줄면 내가 어떻게든 아파트라는 걸 받아서 내가 같은 자식을 주는 뭐 어떤 방법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1억 내고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100만 원 내고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던 게 통합으로 해서 12, 4, 5, 6, 9역 다 같이 가자. 그래서 다 모여서 그렇게 같이 가던 사람들이 뭔가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들만의 생각이 있겠지만 찢어서 나가서 자기들께서 1년 까먹었어요. 그냥 1년 까먹었습니다. 안 했으면 벌써 주민제한 들어가가지고 지정 받고 관리계획 짜고 뭐 관리계획 통과할 무렵 좀 됐을 겁니다 지금. 근데 뭐 누구한테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가로주택으로 다시 짜고 해서 3천 가구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모아타운 설명드리면 뭐예요? 다 아시는데. 자, 우리 지역이 어떻게 가고, 그 다음에 전번주 저 윗구역에 한신 아파트 있는데도 오랜만에 한 2년 만에 했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근데 그쪽에도 같이 합니다. 저희가. 그럼 옆에하고 위하고 순서가 맞아서 같이 가면은 3천 가구가 넘어 한 4천 가구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시공사가 하나로 선정돼서 뭐 현대든 삼성이든 뭐 포스코든 누가 들어와도 공사비가 확 줄어요. 자, 100만 원에 할 거 막 60만 원, 70만 원을 준다고요. 그러면 내가 내는 돈이 분담금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환급 받는 분들도 많아지고, 이 환급이라는 거는 내가 평수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환급이 되겠죠. 근데 평수 작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분담금을 내는데, 그 분담금이 지금도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인데 너무 위에까지 같이 해서 시공사 한 번에 가면 더 줄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드리려고 오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모아타운에 대해서는 나중에 Q&A 때 궁금하시면 제가 다 일일이 다 답을 해드릴게요. 자, 제일 궁금하신 건 그잖아요. 우리 구역이 어떻게 갈 건지, 어떻게 마스터 플랜이 짜졌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3천 가구가 들어오고, 어떻게 해서 이게 갈 건지에 대해서 우리 취진위원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이유봉 취진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호동 12.456 통합 모아타운 추진위원회를 맡고 있는 이유봉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연휴 기간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봐서는
연휴 기간에 많은 분들이 놀러 가셨는데 이게 저희가 토요일 이 시간에 하게 된 이유가 지금 선거철이고 주민센터가 토요일은 절대로 대관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정적으로 은혜 광성교회를 좀 섭외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적극 후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조각 개발하지 말고 전체 개발을 하자. 저희가 여기 지금 천호동 이렇게 모아타운 착수를 해가지고 여태까지 만 3년이 됐는데요. 만 3년 동안 한 반 정도는 아마 뭐 5구역, 6구역 쪽에 나가가지고 따로 하겠다는 분들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한 1년 반은 허비가 된 겁니다. 근데 저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욕심들이 좀 과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3년 전에 저희가 강동구청의 그 도시개발 그때는 도시개발과만 있었습니다. 저 재개발과는 주택가로 있었고 그 당시에 여기는 천호동 아시다시피 뉴타운 지역인데 이 뉴타운 지역에 남은 부분이 우리가 존치관리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집을 못 짓게 돼 있어요. 집을 지어봤자 7층 이하의 그 계획적으로 붙어서 져야 되고 그거를 저희가 도시계획과랑 도시류라는 그 도시 설계회사랑 해가지고 작년 7월 1일에 이 일대를 전부 다 3만 평을 존치관리 지역을 풀었어요. 풀어가지고 촉진지구로 만든 겁니다. 그동안은 천호 1구역, 2구역, 3구역 해가지고 대림까지 쪼개가지고 개발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이 촉진지구를 만들어가지고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든 건데 여기서 또 쪼개 나가가지고 따로 하겠다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주민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은 좀 아시는데 이 지역의 이제 개발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덕동의 그라시움이 4,600가구거든요. 저희가 그 정도 되는 가구 수가 되는 단지예요. 이쪽에 한 3,000가구 되고 저 위에 동아이빌 쪽에 우리가 한 1,000가구 한신 아파트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굉장히 적극적인데 거긴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유독 이제 워낙 요질에서 그런지 다 지역적으로 좀 컬러가 좀 다른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여러분들 재산 증식이 제일 좋은 것이 대형 단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다 모여 사는 저거기 때문에 한 개의 브랜드를 해가지고 대형화함을 해가지고 막말로 아까 부위원장 얘기했듯이 일단 분담금이 적어지고 이 브랜드화 돼가지고 여기가 명품 대장 아파트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 우리 천호동 이 뉴타운 우리 마지막 남은 곳이 제2종 7층 이하 지역이에요. 2종 중에서도 제일 밑에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2종이 있고 그 다음에 3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리 지금 집을 단독으로 짓더라도 6층, 7층 밑으로만 짓게 돼 있는. 그러니까 2종에서도 제일 밑에 단계 그런 소위 지목인데 이거를 저희는 모아타운으로 함을 해가지고 3종으로 올리는 거예요. 두 단계를 2종 7층 이하에서 2종, 3종 그럼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200% 이상도 못 짓는데 용적률이 자기 대지 면적의 2배밖에 못 져요. 미만으로. 근데 이거를 300%까지 올리는 거예요. 3종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층고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층고는 저희가 작년 7월 1일 날 지구단위 계획을 다
이제 고시암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120m, 그러니까 120m면 한 층이 한 3m 되니까 소위 그 40m까지 올라가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자꾸만 잘라서 개발하다 보면은 못 찾아 먹어요, 이게. 그래서 통합적으로 마스터 플랜 해가지고 하자는 건데, 그걸 취지를 자꾸만 다른 걸로 곡해해가지고 지역화 구분해가지고 조합 설립한다고 하니까 좀 이게 좀 안타까운 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마스터 플랜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넘겨보세요. 예, 이게 그 전체적인 저희가 그 설계를 한 건데요. 저 12사구역이랑 4-1 좀 클로즈업 좀 해보세요. 이제 12사구역은 냉면골목과 그 4-1은 그 지금 집을 진 그 옛날에 그 무슨 교회야? 저 교회 자리 거기까지인데 전체적으로 가구 수가 75가구밖에 안 됩니다. 여기가 75가구인데 집이 한 400가구가 나와요. 400세대. 이거 몇 배예요 도대체? 6배, 7배가 나오는 거. 어마어마한 그 수익성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 저기는 이제 국공유지인 그 해공체육관이 그 많은 면적을 차지해가지고 그걸 활용함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성을 이제 높이는 저건데, 뭐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국공유지는 무조건 찬성하게 돼 있어요. 반대하는 건 없습니다. 기부 체납을 하기 때문에 옮겨줘 가지고 그 사람들 소위 그 해공체육관 지금 40년 됐는데 일어나봤자 뭐 불나는 거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건 이제 뭐 누가 어떤 얘기해도 방향은 재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지금 5-1, 2구역을 한번 크로즈업 해보세요. 5-1, 2구역은 그 크게 5-1, 5-2로 나누는데 크게 이렇게 크게 돼 있죠. 여기가 전체 가구 수가 5-1이 261가구입니다. 5-261가구고 5-2가 240가구, 총 그게 정확히 그 500가구예요. 500가구. 근데 지금 500가구에서 지금 우리가 250% 용적률 300%가 아닙니다. 설계했을 때 한 1100가구 이상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더블이 나왔죠. 더블. 그러니까 이것도 배가 나오면은 굉장히 우수한 거죠. 수익성이. 그리고 6-1, 2, 3 좀 크로스업 해보세요. 예. 여기는 지금 신속 통합을 하겠다는 분들이 그 6-2, 6-3을 이제 계속 서울시에 그 인가를 못 받고 있는데, 6-1이 우리가 가로주택 정비사업 먼저 연번동의서가 나온 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뭐 방해해가지고 어떻게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법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2024년도에 한번 떨어져가지고 신속통합이 일몰제라는 게 있습니다. 2년 이상 끌질 못해요. 저희 그 추진해가지고 떨어지면. 그래서 조만간 일몰제로 해가지고 신속통합 기획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 6-1, 2, 3구역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세대수는 253가구인데, 집이 253가구인데 LH, SH가 223가구예요. 그 이주가 LH, SH가 그러니까 두 개의 기관이 실제적인 주인이 여기 6구역의 주인이 LH, SH예요. 그러니까 LH, SH의 동의가 뭐 나중에 한다 하지만 사업성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주도 해야 되고 막말로
그럼 이거는 뭐냐? 이런 얘기인데 6구역은 LHSH가 시행을 해야 되는 장소예요, 실은. 그래서 이런 것이 결격사유가 돼가지고 서울시에서 떨어진 거예요. 신속통합 기획이. 그래서 제가 누구를 험담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소위 모아타운 개념으로 해가지고 지금 253 세대인데 여기가 한 850가구가 나와요. 그게 엄청나잖아요. 막말로 3-4배 집이 지어지는데. 근데 LHSH만 이주 부분이라든지 뭐 집을 한 채씩 준다든지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저걸 하면 되는데 저희 설계는 신속통합 기획이랑 달라요. 저희는 저기 구천면로 이쪽에 구천면로 대로인데 이쪽에 뭐 천호수산인이 여기 장사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거 보상이 어마어마되기 때문에 이거 다 잘랐어요. 다 자르고 쌀가게 자르고 모텔 자르고 다 이쪽을. 그래야 이제 신속하게 조합이 설립이 되고 실제적으로 사업성도 올라가고 빨라지니까. 그리고 지금 800가구 이상이 나오는데 그것도 그래서 괜히 그 상가 이런 분들이랑 부닥쳐가지고 보상 문제로 저거 하면은 상당히 동의도 안 나오고 실제적으로 빼앗기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수택 정비사업형 모아타운은 구역별로 해가지고 통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 3천 가구가 왜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하나 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보시죠. 네, 다음이요. 지금 저희가 12456을 지금 아까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린 마스터 플랜이 2372세대가 나와요. 12, 4, 5, 6까지. 저게 저희는 여기가 저건 종상량 안 했을 때입니다. 2종일 때. 모아타운으로 해가 종상량이 하고 여기가 아시다시피 재정비 촉진 지역, 재정비 촉진 지구에서 촉진화된 구역인데 소위 뉴타운이죠. 그런 경우는 한 130%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 130%를 하면은 한 3천 가구가 넘어가는 거예요. 3,084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000세대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거 뭐 허황된 얘기다. 이 허황된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도면 크로즈업 좀 해줘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배치도를 다 해가지고 건축사랑 해서 나온 결과예요. 250% 미만으로 1차적인 설계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각 구역별로 연번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조합 설립을 하면 통합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바로 그게 모아타운입니다. 그게 오세훈 시장이 브랜드화해서 모아타운이란 이름을 줬는데 정확한 법률적인 용어는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의해서 가로주택 사업이에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게 2개 붙으면 모아주택. 그게 몇 개 붙으면 모아타운.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시다시피 이 장점이 일반 신통기획에서 재개발은 오세훈 시장이 추구하는 게 18년 걸리는 걸 13년에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 통합해가지고 정비구역 지정받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그 초기 단계가 5년 걸려요. 근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그게 아니고 구역별로 해서 2년 내에 인가하고 3년 내에 준공입니다. 바로. 그래서 지하주차장 다 같이 다 연결하고 구역별로 다 착공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가는 전체적으로 다 낼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유리한 제도를
우리가 5년 내에 할 수 있는 거를 모아서 빨리 해버리는 게 낫지. 이거를 지금 신속통합 기획한다고 그래가지고 정비구역 지정받으려고 서울시에 올라가서 한 번 올라가서 빠꾸 맞으면 한 2, 3년 걸리고 지금 그 과정이잖아요. 육구역의 신속통합 기획 자체가 벌써 3년 됐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 그런 거 하지 말자 이거지. 예. 그래서 통합 가로택 정비 사업이 그게 바로 이제 모아타운인데 만약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뭐 잘 돼서 재선되면은 다행인데 재선되지 않으면 아마 모아타운이라는 소위 이 사업 소위 동의서는 없어질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안 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로수 정비 사업 구청장이 찍은 연본 동의서로 조합 설립하고 2개 붙어가지고 바로 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모아타운을 이제 서울시에서 입안해서 주민자를 올리려면 여러 가지 허들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거든 모아타운 그 동의서에 그 3년 내에 매매율, 소위 이게 투기 지역을 보는 거예요. 매매율이 1년에 10%가 넘어가면 모아타운을 주민 제한을 못 올리게 돼 있어요. 근데 5-1이 크로즈 해보세요. 5-1이 5-1-1 그쪽이 강동 리버스타운인데 그쪽부터 해가지고 5-1이 이미 30% 넘었어요. 그 알고 비대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민 제한 동의서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받아봤자 오세훈 시장이 있어도 안 된다니까. 왜? 5-1, 5-1-1 이쪽이 하나의 모아타운인데 이미 30%가 넘었다고요. 우리가 전수조사를 다 했어요. 전수조사 다 해가지고 그래서 괜히 비대하면서 발목 잡지 말고 빨리 조합 설립해가지고 조합 설립 방식으로 2개의 가로주택 정비사에 붙어가지고 모아타운으로 가는 게 실속이 있고 빠른 거다. 그리고 설계를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3,000가구가 넘잖아요. 3,000가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엔지니어링 다 해서 나온 데이터고 필요하신 분 다 배포할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2가지 방식이 있어요. 조합원들이 모여서 75% 동의를 해가지고 조합 설립 방식이 있고 조합장 뽑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또 어떤 사람이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권에 또 눈이 멀어가지고 이게 뭐 왔다리 갔다리 저 위에 우리 지금 한신 아파트 하는 데는 그 바로 옆에 구역이 전 조합장이 칼부림 나가지고 한 사람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이 이권에 이 영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조합장이나 그 타이틀. 그래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시행령을 요번에 2월 27일부터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전문 회사인 신탁업자, 신탁 회사죠. 신탁 회사 지정 방식이라는 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3분지를 신탁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신탁 회사 지정하려면 누가 3분지를 신탁 등기 먼저 하고 신탁 회사를 모셔가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조합이. 그래서 이건 없애고 동의율 50%로 신탁회사 지정을 해라. 그걸 구청에 지정하면 신탁회사가 돈 갖고 들어와가지고 조합 필요 없이 일괄적으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들한테 수수료가 있는데 수수료는 2%에서 4% 정도예요. 총 사업비에. 그 조합 설립해서 그 돈 쓰나. 신탁회사가 들어와서 그 수수료 먹고 막말로
모든 사업비 갖고 와서 안전하게 빨리 끝내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 추진단은 어떻게 하냐. 추진회사는 추진위원회는 두 가지에 대한 선택권을 법이 그렇게 개정됐으니까 저희가 드리는 거예요. 50%로 해가지고 빨리 신탁회사로 갈래? 아니면은 75%로 해가지고 조합 설립 늦더라도 한번 해볼래? 그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천호동에 이 법이 통과되고 처음 테스트를 해봤어요. 저 위에 한신 아파트랑 동아이빌 쪽에 전폭적으로 다 신탁회사 지정 방식 가겠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조합장 칼부림 사건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나눠준 그 신탁업자 지정 방식 동의서는 의향서예요. 우리가 어디다 써먹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한국토지신탁이랑 그 업무 협정이 있는데 저희가 미팅을 했어요. 이거 법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받냐? 그냥 받아서 의향서를 갖고 있다가 50%가 넘었을 때 저희가 신탁회사를 3군데 이상 7군데 해가지고 공모하든지 해서 싸고 좋은데 해서 지정을 하면 예비총회에서 50% 넘었을 때 예비총회를 저희가 열어드릴 테니까 거기서 지정을 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구청에서 지정 신청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해가지고 지정이 되면 이 사람들이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돈으로 전부 모든 걸 만듭니다.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75% 이상 동일 80% 지네가 알아서 막강 인력과 이런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와서 모든 걸 다 관리하게 하는데 신탁 등기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뭐 신탁 등기 어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단지 동의서, 의향서만 50% 되면 그 다음에 와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간과하는 게 뭐냐면 조합 설립 방식으로 가도 여러분의 재산은 신탁 등기를 해요. 조합에. 왜 그러냐? 조합 시행하다가 갑자기 가등기 치거나 가압류되거나 팔아먹고 나오면 조합이 시행을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관리 신탁하는데 신탁회사 지정 방식도 똑같은 관리 신탁을 나중에 해요. 나중에. 그 동의서가 뭐 신탁회사 어쩌고저쩌고 그 전부 거짓말이에요.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소규모 주택 개발 소위 가로세 정비 사업에 처음 도입을 한 거예요. 이게 2월 27일부터. 그래서 그 법 취지가 그렇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뭐 잘 활용해 가지고 50% 동의율이 나오면 저희가 예비총회를 다 열어드리겠습니다. 각 구역별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뭐 저희가 75% 연봉동의서를 받으려면 조금 각 추진위원회에서 저희 홍보위원도 쓰고 여러 가지 뭐 많은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50%로 해가지고 전폭적으로 이런 제도가 나오니까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조금 불안해지는 거야. 이렇게 신속하게 해가지고 소위 전문가 집단이 나와서 개발해 준다니까. 그리고 아까 클로즈업 한번 해보세요. 도면. 저희가 3천 가구를 각 조합에서 해본다 치자 얘기죠. 얼마나 자금이 많고 서로 툭탁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신탁사 하나가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개발하면 3천 가구 그냥 개발되는 거예요. 제가 뭐 사심이 있고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왜 두려워하냐고. 그래가지고 크게 대형 단지를 해서 아시다시피 요즘 목동이 제일 핫한 재건축 단지인데 거기가 총 사업비가 한 32조 정도 돼요. 거기에 70~80%가 신탁사 지정 방식으로 재건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비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뭐 재건축한다 어쩌자 하다가 정말 노이로제 걸리고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당 그 재건축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거의 신탁에서 지정받기 많이 해요. 제가 근데 신탁에서를 두둔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장점도 있다. 예, 그리고 뭐 그거 다 싫고 그냥 따로 5구역 조합 만들고 6구역 만들고 12사구역 조합 만들어 가지고 뭐 통합을 하자. 뭐 그것도 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12사구역을 지금 주민 동의율이 77%거든요. 3년 동안 한 게 77%예요. 77%인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가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알다시피 5구역 같은 경우 지금 500가구에 6구역은 지금 253가구인데 그거 뭐 다 받아가지고 언제 쪼악 내가지고 재개발을 하느냐. 아싸리 이게 큰 대형 단지를 하면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재산 증식이 훨씬 많을 겁니다. 분담금도 싸지. 그리고 이게 대형 개발이 된다면은 여기 뭐 압구정동 같은 터가 되는 건데 지금 갖고 계신 분들 한 30%가 빠져나갈 거예요. 집값이 오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득도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이번에 이제 설명회를 하고 매달 2개월마다 한 번씩 설명회를 하려고 그래요. 한 명 하고 실제 변화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데 실제적으로 대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3,000가구 개발하는 게 낫지. 조합 쪼개가지고 조합장 대여섯 명 올려놓고 하는 것이 그게 큰 관건은 아닌 것 같은데 신탁에서 지정 방식으로 하면 조합 설립은 근본적으로 안 합니다. 없어집니다. 있는 조합에서 75% 된 조합에서 신탁사를 모시고 와서 하더라도 조합은 해지가 돼요. 근데 그럴 바에야 50% 넘으면 신탁사가 들어오게끔 그렇게 시행령을 바꿨는데 막말로 우리가 고생하면서 쪼개서 개발할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3,000가구대 막말로 1,000가구씩 쪼개든 500가구씩 쪼개든 여러 가지 방법론은 있을 텐데 자꾸 제가 홍보를 해가지고 다음에 설명할 때 신탁사도 제가 한번 모셔가지고 한번 브리핑도 받고 근데 조만간 이제 50% 되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시대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 만든 마스터 플랜이 지금 250% 미만으로 해가지고 만든 마스터 플랜이에요. 거기에다 이제 여기 종상량 하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3,000가구 넘어가는데 인허가는 5구역 따로 6구역 따로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지금 막말로 만약에 정원호 시장 후보가 되면 500가구 미만은 구청에서 인허가 권한을 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시 올라가봤자 시간만 걸리니까. 그럼 500가구씩 인허가를 내고 시행은 단계별로 하는데 한 개 시행사 소위 조합을 하면 이게 4-5개 이상 되는데 신탁사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걸 이제 사심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제도가 점점 자꾸만 나와요.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는 빨리 이 착공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 게 이제 비전문가 집단이고 실제적으로 어느 측면에서 또 나중에 조합 비리라든지 이런 게 또 어떤 부분에서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들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이 동률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그 방향을 예비총회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주민의 그 민의대로 우리가 그 나가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계획은 아마 올 연말 이전에 아마 신탁사 뭐 지정 방식이라든지 조합 설립 방식이라든지 올 연말 이전에 다 날 거예요 아마 상천 가구가. 그러니까 그거 나면은 이제 계획은 5년 내 입주니까 무조건. 그래서 그런 스케줄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늦게라도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기술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거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 질문과 그런 건 저희 집행위원장한테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면은 그걸 띄워놔줘요. 저기 배치도 있는 거. 저기 질문사항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이거 말고 이사장님 이거 말고 그 배치도 있어. 배치도 너무 많네. 없으세요? 궁금하신 거? 예, 말씀하시죠. 예. 배치도 나왔네.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우려 사항 같은 거. 네. 저는 5-2구역에 지금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그 설명이 잘 들었습니다. 처음 이제 참석을 했는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빨리 진행을 하고자 하는 쪽이고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쪽인데 그 여러 가지 요번에 이제 처음 참석을 하면서 그 단톡방에 처음 들어가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만은 좀 불협화음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처음 알았습니다만. 근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제 혹시라도 지금 그 추진하시는 이제 추진위원분들께서도 저희와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별도의 바깥에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같이도 잘 되보자라는 그런 추진 위원분들이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 그러니까 잘 될 거를 생각을 하고 갑니다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는 꼭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른바 이제 방해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의 뜻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신탁 진행이라는 거로 동의서를 갖다가 오늘이든 아니면 오늘 동의서만 쓰고 나중에 50%가 넘었을 때 다시 또 취합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제 그쪽 분들도 이 상황을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여태까지 이렇게 따로 나가셔서 하셨던 분들께서 또다시 아까 전에 저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서울시에서 500단위 이하로도 또 이제 추진이 가능하고 점점 소규모로 축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더욱더 그쪽에서 더 힘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는 그건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5, 6구역이든 어디든지 간에 다시 모여서 또 50% 별도로 신탁 그 진행 방식을 또 거기서도 또 동의서를 따로 받을 수 있어서 거기서도 넘겨서 재추진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대비책이나 왜냐하면은 여기서 꼭 사인을 안 했더라도 거기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전에 이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우리 재산권에 대한 어떤 신탁 등기 그런 부분은 이건 당연한 겁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고 왔습니다만은 신탁이 되든지 아니면은 조합이 되든지 간에 당연히 우리가 있는 이 재산권을 가지고서는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당연히 저희가 이제 이렇게 협조를 해야만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나중에 만에 하나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을 때 제가 좀 공부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비용이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아니면 이런 좀 너무 나아간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이 5항의 신탁 여기 오늘 사인한 5항에 보시면은 5항에 있어요. 네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은
질문이 너무 기셔가지고 네. 어디서부터 어떤 대답을 해드릴까 하는 머릿속에서 빙빙 그 돌거든요. 5항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까 좀 이 뭐야 여러 가지 그 타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입장 때문에 제가 리얼하게 얘기를 안 했는데 딴 방식의 재개발 못합니다. 이제 법이 있어요. 중복 지역은 못하게 돼 있어요. 중복 구역은 절대로 다른 방식으로 못합니다. 저희가 이미 다 인허가 작업을 다 해가지고 전부 설계해서 다 강동구청에서 연문동에서 다 신청 받고 신청 중이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 그 신속통합 주택 재개발 이관 요청을 후보자 안 되면 이게 서울시 저건데 저기 밑에 보면 제사항이 많이 있어요. 6번 여러 사업이 혼재된 구역. 그리고 1번 공공개발 모아타운 타 사업 공모가 돼 있는 데는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6구역에 계신 분들이 6-1이 저희가 가로색 정비사업 영문동에서 나와서 지금 조합 설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와서 또 회방을 놀아서 연문동의서를 취하시키고 그거 갖고 자기네 한다 했는데 이 법이 있어서 쉽지 않아요. 저희가 행정소송 2024년도에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또 그렇게 하더라고. 왜 그러냐? 두 가지 사업을 중복을 못해요. 그래서 이미 우리 아까 그 설계된 그 구역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인가가. 이거는 일종의 노하우인데 절대로 못 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사항인가 그 신탁 그걸 뭐냐면 신탁 회사는 그 계약을 했다가 해지가 이 주민과 마찰이 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은 해약금이란 걸 청구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근데 우리가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저희 그 계약 관계고 해지에 따른 우리 신탁사 여러 개 있잖아요. 그거 불러놓고 그 독소조항이라면 안 하면 돼. 일례로. 이 양식은 우리가 만든 양식이 아니고 국가에서 도정법상 나온 그 시행 규칙에 따른 양식이에요. 우리가 만들어가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엑스피 오늘도 얘기했어요. 우리 추진위원들 그 엑스피 치고 받지.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거 갖고 약점 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알아요. 아는데 지금 이거는 의향서라고요. 의향서고 지금 막말로 이런 거를 사전에 아시게끔 고지함으로 해가지고 의형사가 50%안 나오면 이쪽으로 안 가면 돼요. 그냥 75% 조합 설립으로 해가지고 가는데 절대로 두 가지 중복 방식을 안 된다. 지금 모아타운 하겠다 나가신 분들 따로 나간 분들 전부 샷단 내려야 돼요. 예.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거는 강동구청에 전화해 보시면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 3천 가구에 대한 모든 다 잡아놨는데 단지 6구역은 지금 분쟁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거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사업 신청해가지고 무조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서울시 한번 빠꾸 맞으면 일몰제라고 2년의 시간을 줘요. 2년 내에 치유를 못하면 자정 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2, 6-3도 전부 연번동에서 다 신청했어요. 신청했는데 구청에서 좀 기다리라고 반려시켰습니다. 그런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제 여기 추진위원회 운영하면서 3년간 그런 노하우를 습득해가지고 저거 하니까 중복 지역으로 딴 방식의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거나 그러면 절대 못하니까 안심하시고 하여튼 두 가지 방식을 이거냐 저거냐 그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00가구 했을 때 분산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500가구를 시장이 바뀌어서 빠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 하는 일이고, 자 우리는 3,000가구를 갈 건데 왜 500가구를 이렇게 잘라서 가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간 이유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뭉쳐서 가면 늦으니까 12구역 6구역 같이 가면 늦으니까 5구역만 먼저 하겠다.
그거 나갔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다 모여서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1년이고 2년이고 이 세월이라는 게 참 이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서로가. 근데 뭐 아까 말씀 지적이 되게 날카로우신 거예요. 얘네들이 500가구만 따로 해서 뭐 저 시장님이 바뀌었을 때 가면 어떡하냐. 근데 그건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500가구 다시 모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쯤 되면 벌써 다 됐겠죠. 50% 지정 방식이라든지 75% 조합 방식이라든지 이게 다 돼 있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많이 맞아서 탄탄하게 지금 맷집이 좋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저는 걱정은 안 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대답이 됐나요? 예. 다른 분 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우리 12사구역은 여기 12사구역 많이 해서 그러시는가 질문이 별로 없으시네. 위에는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있지만 그 배치도까지 다 있어요. 전화번호 다 적어놓으셨고 저희 전화번호 다 아시잖아요. 보시면 이 배치도부터 시작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니까 그걸로 보시면 되고 이거 다 일일이 빼오려고 그랬더니 너무 부수도 많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 전화만 주세요. 위원회로 전화 주시면 1600에 9728로 전화 주시면 전화번호 다 있으니까 누구 얘기하시면 바로 다 보내드릴게요. 여기 배치 다 해놨잖아요. 이거 그냥 그린 게 아니에요. 아까 그것도 그냥 그린 게 아닙니다. 응? 설계사들 3명, 4명 모여가지고 머리 짜고 다 해서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해서 다 신청을 한 거예요. 구청에다가 가로수 정비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조합 설립되거나 지정발식 해놓으면 어떤 법으로 어떻게 가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쭉쭉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동의서라든지 이거 안 쓰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저기 한 분 말씀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5-2구역 소유주인데요. 저기 대로 가면 그 주출입로 이런 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주침로는 여기 보시면 출입로라는 거는 이제 자 여기 5-5 여기도 될 수 있고요. 이쪽도 될 수 있고 도로가 넓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설계상으로는 5-5구역 요 위에가 주침로가 될 거예요. 저 위에가 여기가 대로거든요. 20m 도로잖아요. 여기 이만큼 완충지대를 줍니다. 완충지대를 여기 있잖아요. 완충지대 줘가지고 들어오게끔 주침로는 저쪽으로 설계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거는 보실 때 저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가기 위한 도면일 뿐이고요. 모아타운이 됐을 때 도면이 또 바뀝니다. 왜냐하면 체계수가 늘어나거든요. 그 도면이 바뀌고 그건 언제 하냐? 도시 설계가 관리계획 짤 때 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이 조건부로 승인이 나요. 그 조건부는 거의 우리나라 지금 재개발되는데 조건부 승인이 90%가 조건부 승인입니다. 뭘 어떻게 해라. 근데 그거는 이제 도시 설계가 맞춰서 설계를 짜 나갈 거고요. 그러면 이제 또 주침로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씩 바뀌니까 그때 다시 또 마스터플랜이 또 나옵니다. 지금은 이 상태로 갈 건데 자 관리 계획을 짜면은 도시 설계가 짰을 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수정이 되겠죠. 근데 크지는 않고요. 미세하게 수정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요?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시면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어떻게 파할까요? 아니면 동의서 아직 안 쓰신 분들 계시나? 좀 써주시고 예. 저 앞에서 쓰니까요.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더 질문사항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 전화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자료는 얼마든지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보내주시고 뭐 우리 친구사분이 질문이 너무 없으셨어.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